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시 시가총액은 7,000조 원을 넘어섰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코스피 9,000을 넘어 1만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빌년 만에 138%, SK하이닉스는 무려 188% 올랐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77%. 그야말로 폭등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 계좌만 마이너스일까요? 빚을 내서 투자한 금액,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138% 오른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이 바로 오늘 다룰 눌림목 매매 기법입니다. 폭등장에서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대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이것이 눌림목 매매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이 눌림목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을 골랐고 차트도 확인했고 떨어질 때 매수했습니다. 여기가 눌림목이다, 여기가 매수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결과는 손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산 자리는 눌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락이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떨어질 때 매수한다.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고수는 가격이 다소 비싸지더라도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삽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분에 걸쳐서 눌림목 매매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먼저 눌림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락과 어떻게 다른지를 거래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진짜 눌림목의 5가지 조건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가짜 눌림목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눌림의 깊이를 판단하는 법. 21선, 61선, 121선, 241선.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1파 눌림과 3파 눌림의 차이. 이 부분은 99%의 개인 투자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눌림처럼 보여도 1파 자리에서 사면 큰 수익이 나고 3파 자리에서 사면 고점에서 물립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사례 3개, 성공 사례 3개를 실제 차트로 해부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손절했던 그 자리가 왜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앞으로 눌림목 자리에서 손절할 일이 사라집니다. 코스피 8,000 시대, 2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추격 매수로 고점에 물릴 것인지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것인지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눌림목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의부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눌림목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눌림목은 반드시 강한 상승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상승을 잠시 쉬어가는 일시적 조정 구간을 말합니다. 즉, 상승이 먼저고 조정이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그건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하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 싸졌다, 여기가 눌림목이다 하고 매수합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애초에 상승 추세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는 눌림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상승 추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술적 분석의 시초인 다오 이론은 100년이 넘게 살아남은 이론입니다. 다오 이론에 따르면 상승 추세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정의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져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차트를 보세요. 직전 고점보다 새로 만든 고점이 더 높고 직전 저점보다 새로 만든 저점도 더 높다면 그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 중 하나라도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추세는 반전된 겁니다. 즉, 눌림목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게 무너졌다면 그 종목은 이미 눌림목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상승 추세인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답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좋은 눌림목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정을 받는 동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즉, 큰 매도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반면에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음봉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그건 눌림목 매수가 아니라 하락에 올라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다면 그건 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다면 그건 추세 전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손절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을 활용한 최종 확인법입니다. 차트에서 올라가는 저점을 2개 이상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이 추세선이 동적인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 추세선 위에서 반등한다면 그건 눌림목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탈한다면 그 순간 눌림은 끝나고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즉, 추세선 위로 반등하면 눌림, 추세선 아래로 종가가 형성되면 하락의 시작. 이 단순한 기준 하나만 머릿속에 새겨도 가짜 눌림목에 속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짜 눌림목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직전에 명확한 상승 추세가 있어야 한다. 고점과 저점이 우상향해야 한다. 둘째,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늘어나면 위험 신호다. 셋째, 주요 지지선과 추세선이 지켜져야 한다. 이탈하면 눌림이 아니라 하락이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매수는 손절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눌림목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차트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세력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치열한 심리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차트 너머의 진짜 시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눌림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차트 모양만 외워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자금 흐름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차트 너머의 시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크게 3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 3주체는 자금 규모도, 정보력도, 매매 속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외국인, 그 다음이 기관, 가장 늦게 반응하는 게 개인입니다. 이 차이가 눌림목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들어 외국인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9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는데 어떻게 지수는 올랐을까요? 답은 개인과 기관이 그 매물을 다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큰 손은 팔고 개미는 사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손,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세력이 100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물량을 한 번에 시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가창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절대 한 번에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분할해서 천천히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식으로 매도합니다. 이게 모든 눌림목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팔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가를 올려놓고 개미들이 환호하며 따라 들어올 때 그 물량을 조금씩 넘기는 겁니다. 그러다 주가가 좀 빠지면 다시 거래량을 줄여 흔들기를 합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시장에서는 개미 털어내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다 빠져나가면 세력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합니다. 주가는 또 한 번 상승하고 또 다른 차익 실현 구간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눌림목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눌림목을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물량이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못 산 사람은 사고, 일찍 산 사람은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큰 손은 분할로 매도하는 매도와 매수가 교차하는 구간. 그게 눌림목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손실 혐오입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공포에 휩싸이고 더 빠질까봐 손절을 누릅니다. 이게 패닉셀입니다. 그리고 세력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약간의 흔들기, 약간의 음봉, 약간의 거래량 감소만으로도 개미들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던진 물량을 세력이 다시 받아갑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손절한 그 자리, 그게 바로 세력의 매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트 패턴이 아닙니다. 이 심리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큰 손은 절대 한 번에 팔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흔들기를 거친다. 흔들리는 그 순간이 진짜 매수 자리다. 이 세 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새겨도 여러분의 매매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눌림목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눌림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차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데 또 어떤 종목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눌림목을 찾아 매수하는 포인트를 익히고 대장주 종목을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으로 조건 검색식 이북 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시장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게 매집하기 시작하는 대장주를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료 나눔 조건 검색식 책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타 매매 종목을 스스로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전자책은 세력 주종 조건 검색식 33입니다. 책의 저자는 매일 대장주를 잡아내면서 수시로 수익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17억 정도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자도 처음 시작은 50만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라도 누구든지 종목 선정 노하우를 배워서 월천, 월억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조건 검색식을 읽고 공부해서 노하우를 익히면 10만원, 20만원으로 출발하는 소액 투자자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그것을 넘어서 월천, 월억 투자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자책 조건 검색식 무료 나눔은 구독자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영상 채널 클릭하고 프로필에 있는 무료 조건 검색식 전자책 선물 무료 종목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시고 유튜브 닉네임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직접 조건 검색식 전자책을 링크 안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익힌 기법으로 종목을 제대로 골라서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눌림목을 가짜 눌림목과 구분하는 5가지 조건.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락입니다. 이 부분 꼭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차트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조건. 명확한 상승 추세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다오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배열이란 위에서부터 주가 5일선, 21선, 61선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배열이 무너져 있다면 그 종목은 이미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켜시고 가장 먼저 정배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안 맞으면 다음 조건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눌림목 직전에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평소의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큰 손, 즉 세력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눌림목은 반드시 이런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납니다. 장대 양봉도 없이 거래량도 없이 그냥 미적지근하게 오르다가 빠지는 종목? 그건 눌림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한 등락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야 합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죠. 이때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진짜 눌림목과 가짜 눌림목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시가 마를 정도로 줄어든다면 그건 진짜 눌림목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다는 건 파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고 단지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던지고 있다는 뜻이고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봉 거래량 감소는 눌림, 음봉 거래량 증가는 하락. 이 한 줄만 외우셔도 됩니다. 네 번째 조건, 주요 지지선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지지선을 봐야 할까요? 단기 눌림이라면 5일선과 21선입니다. 특히 21선은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합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21선을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명확하게 깨진다면 그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기 눌림은 61선, 큰 조정 후 반등은 121선과 241선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이평선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 그 눌림목의 깊이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전 장대양봉의 윗선이나 전고점 부근도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 후에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조건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목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은 눌림목 모양을 그리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눌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일항공습 여파로 코스피가 하루에 12%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시가총액 81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종목도 좋은 눌림목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는 잠시 매매를 멈추고 관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코스피 일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두 가지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눌림목의 5가지 조건. 첫째, 정배열 상승 추세. 둘째, 직전의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 셋째, 조정 구간 거래량 감소. 넷째, 주요 지지선 방어. 다섯째, 시장 전체 분위기 양호.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진짜 눌림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짜 눌림목을 구별하는 5가지 조건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눌림목의 깊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정밀한 분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선, 61선, 121선, 241선. 어느 자리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눌림목이라도 어디까지 떨어졌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각각의 이평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시장의 서로 다른 시간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이평선에서 지지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5일선입니다. 5일선은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이평선입니다. 강세 종목은 절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매우 강한 상승 추세에 있다는 뜻입니다. 5일선까지만 살짝 눌렸다가 바로 반등하는 종목은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5일선 눌림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단기 매매자가 아니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21선입니다. 21선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평선입니다.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심리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부에서는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21선을 잘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명확하게 깨진다면 그건 단기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21선은 단기 수익 매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매수와 손절의 기준선입니다. 21선 부근까지 눌렸다가 양봉이 나오면 매수, 종가로 21선을 이탈하면 손절. 이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손실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 61선입니다. 61선은 약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1선은 자금선이라고 불립니다.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눌림목 자리가 바로 이 61선 부근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던 종목이 21선을 잠시 이탈하고 61선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기 수익 매매자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1선에 닿기 2% 전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고 61선을 종가로 이탈하면 손절. 이게 가장 검증된 61선 눌림목 매매법입니다. 다음은 121선입니다. 121선은 약 6개월간의 평균이고 시장에서는 경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21선까지 눌렸다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꽤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배열이 살아있고 시장 분위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121선이 강하게 지지된다면 그 자리는 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1선 눌림은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매매자라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1선입니다. 241선은 약 1년간의 평균을 보여주는 장기 추세선입니다. 241선까지 눌렸다는 건 그 종목이 큰 사이클의 바닥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24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 위에서 주가가 지지받는다면 그건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자리입니다. 단 24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그건 눌림이 아니라 하락 추세 종목입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일선 눌림은 초단기 매매, 강세 종목 전용. 21선 눌림은 단기 스윙, 가장 자주 활용하는 자리. 61선 눌림은 중기 스윙, 신뢰도가 가장 높은 자리. 121선 눌림은 큰 조정 후 반등, 인내가 필요한 자리. 241선 눌림은 장기 투자, 큰 사이클의 바닥 자리.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 시간 프레임에 맞는지 먼저 결정하시고 그에 맞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자가 121선을 보면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단기 투자자가 5일선에 작은 변동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로 잘 정돈된 상태에서 각 이평선 사이의 이격이 충분히 벌어진 종목이 가장 좋은 눌림목 후보입니다. 이격이 크다는 건 짧은 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는 뜻이고 그런 종목일수록 반드시 한 번은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 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눌림목의 깊이를 이평선으로 판단하는 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99%의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가장 중요한 비밀, 1파 눌림과 3파 눌림의 차이에 대해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눌림처럼 보여도 1파 자리에서 사면 큰 수익이 나고 3파 자리에서 사면 고점에서 물립니다. 이 구분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99%의 개인 투자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눌림목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큰 수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고점에서 물립니다. 그 차이가 바로 1파 눌림과 3파 눌림의 구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상승 추세는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계가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남은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중에서 1파, 3파, 5파는 위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입니다. 그리고 2파, 4파는 잠시 쉬어가는 조정 파동입니다.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자리는 바로 이 2파와 4파입니다. 그런데 같은 눌림목이라도 2파에서 사느냐 4파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매매하면 평생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파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입니다. 길었던 하락 추세가 끝나고 주가가 처음으로 의미 있게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1파가 진행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어두워 보이고 사람들은 이게 진짜 바닥인지 의심합니다. 그러다 1파가 끝나고 잠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2파, 즉 1파 눌림입니다. 이 2파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뒤에 오는 3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 상승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3파는 1파보다 1.618배 이상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2파 자리에서 매수하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상승 구간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1파 눌림목,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수익이 큰 자리입니다. 그럼 2파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핵심은 이전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끝났는지 그리고 1파 상승의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파는 1파 상승의 38%에서 61% 정도를 되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되돌린다면 그건 2파가 아니라 그냥 하락의 연속입니다. 다음 4파 자리입니다. 3파의 강력한 상승이 끝나고 잠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3파 눌림,
즉 사파입니다. 사파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 뒤에 오파라는 마지막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에서 사는 것도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오파의 상승폭은 3파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 사도 수익이 훨씬 적습니다. 둘째, 오파는 종종 3파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미달형이라고 부릅니다. 오파 미달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큰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파에서 매수한 사람은 짧은 수익을 얻거나 아예 수익도 못 보고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파 눌림, 즉 2파 자리는 안전하면서 수익이 가장 큰 황금 자리입니다. 3파 눌림, 즉 4파 자리는 마지막 기회지만 위험이 크고 수익은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5파가 끝났는데 매수하는 건 가장 위험한 매매입니다. 5파가 끝났다는 건 곧바로 큰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1파와 3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명확한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에 큰 하락 추세가 명확하게 끝났는지를 보세요. 하락이 끝나고 처음 나오는 의미 있는 상승, 그게 1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거래량을 보세요. 1파와 3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5파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RSI나 MACD 같은 보조 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주가는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데 지표는 이전 고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멈춘다면 그건 5파가 끝나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큰 흐름을 먼저 그려보세요. 직전 1년치 차트에서 지금 종목이 1파 시작 부근인지 3파 한가운데인지 아니면 5파 끝물인지 구분해보세요. 이 큰 그림 없이 매매하면 여러분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큰 수익은 1파 눌림, 즉 2파 자리에서 나옵니다. 4파는 짧은 기회지만 위험이 크고 5파 끝물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머릿속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매매 성공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눌림목의 위치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눌림이 끝나는 정확한 가격대, 즉 매물대와 정고점을 활용해 매수 타점을 좁히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데 또 어떤 종목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눌림목을 찾아 매수하는 포인트를 익히고 대장주 종목을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으로 조건 검색식 이북책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시장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게 매집하기 시작하는 대장주를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료 나눔 조건 검색식 책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타 매매 종목을 스스로 포착하는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전자책은 세력 주종 조건 검색식 33입니다. 책의 저자는 매일 대장주를 잡아내면서 수시로 수익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17억 정도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자도 처음 시작은 50만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라도 누구든지 종목 선정 노하우를 배워서 월천, 월억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조건 검색식을 읽고 공부해서 노하우를 익히면 10만원, 20만원으로 출발하는 소액 투자자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그것을 넘어서 월천, 월억 투자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자책 조건 검색식 무료 나눔은 구독자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 라고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영상 채널 클릭하고 프로필에 있는 무료 조건 검색식 전자책 선물 무료 종목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시고 유튜브 닉네임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직접 조건 검색식 전자책을 링크 안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익힌 기법으로 종목을 제대로 골라서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눌림목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이평선에서 지지받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에 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두 가지 도구가 바로 매물대와 정고점입니다. 먼저 매물대부터 보겠습니다. 매물대란 과거의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격 구간을 말합니다.
차트의 오른쪽에 가로로 길게 늘어진 막대 그래프, 그게 바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가 두꺼울수록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본전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고 팔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한 가격까지 주가가 회복되면 본전이라도 챙기자는 심리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게 매물대가 저항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 뒤 다시 그 매물대까지 내려오면 이번에는 그 가격에서 다시 한번 사겠다는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지지선으로도 작동합니다. 즉 매물대 한 줄로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 추세에서 형성된 매물대만 본다는 겁니다. 1년 전, 2년 전의 매물대는 시장 참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약해집니다. 직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형성된 매물대, 그게 진짜 효력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다음,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은 과거에 주가가 한번 도달했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던 가격입니다. 처음에 이 전고점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 순간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항선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걸 저항선의 지지선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전고점에서 못 사고 놓쳤던 사람들이 그 가격까지 다시 내려오면 이번엔 안 놓치겠다는 심리로 매수에 들어옵니다. 둘째, 공매도로 했던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매수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후 다시 내려오는 자리, 이게 바로 진짜 황금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직전 장대양봉의 윗선, 강한 상승을 만든 장대양봉이 있으면 그 양봉의 시가 부근이 향후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양봉을 만든 큰손이 이 가격에서 본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큰손은 자기가 매수한 자리를 지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그 가격대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옵니다. 이게 장대양봉 윗선, 지지선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전고점, 장대양봉, 윗선, 이평선.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같은 가격대에 겹치는 자리가 진짜 강력한 매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21선과 직전 매물대가 같은 가격에서 만난다. 또는 61선과 전고점이 같은 가격대에 위치한다. 이런 자리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멀티 지지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지지선보다 두 개, 세 개가 겹치는 자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차트를 켜고 가장 최근 추세에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가격대를 찾으세요. 둘째, 전고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전고점이 돌파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직전 장대양봉의 윗선과 이평선이 이 가격대와 겹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모든 조건이 만나는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물대를 종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탈하면 그건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닙니다. 매수를 보류하고 손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물대가 깨졌다는 건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매수를 포기했다는 뜻이고 다음 매물대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확한 매수 가격대까지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어떤 신호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입 타이밍을 잡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진짜 눌림목을 찾았고 정확한 매수 가격대까지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곧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99%의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가격이 지지선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면 그 순간부터 추가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선 도달이 아니라 지지를 확인한 뒤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재상승 양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떨어지는 칼이 아니라 떨어진 칼이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진입의 절대 원칙은 이겁니다. 첫째, 지지선에 도달한다. 둘째,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한다. 셋째, 그 양봉에 평소보다 늘어난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매수 신호입니다.
양봉만 봐도 안 됩니다. 거래량 없는 양봉은 가짜의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시장에 진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봉만 보고 매매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분봉을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15분 봉과 60분 봉입니다. 일봉에서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곧바로 60분 봉으로 화면을 전환하세요. 60분 봉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출현하면 그게 일봉 양봉으로 완성되기 전에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더 정밀하게 보고 싶다면 15분 봉에서 바닥 따지기 패턴이나 쌍바닥 패턴을 확인하세요. 분봉의 흐름이 안정되고 나서 진입하면 일봉 종가 형성 전에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대별 진입 전략입니다. 시장에는 가장 좋은 매수 시간대가 있고 가장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진입 시간은 두 구간입니다. 첫째,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 시초가 변동성이 가라앉고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입니다. 시초가에 흥분해서 매수하면 잘못된 가격에 잡힐 수 있지만 이 시간대에는 차분하게 차트를 보며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종가가 형성되기 직전이라 그날의 캔들이 어떻게 마감될지 거의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양봉으로 마감될 것이 명확해 보일 때 그때 진입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시초가 직후 30분, 그리고 점심시간 무렵에 거래량 공백 구간. 이 시간대는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반대로 신호가 흐릿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다음,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은 지지선이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들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3분할입니다. 1차로 1차 지지선에 도달하면 자금의 3분의 1로 시작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더 빠진다면 2차 지지선에서 3분의 1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반등이 확인되고 추세가 살아나는 시점에 들어갑니다. 시드 규모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시드가 작다면 분할 매수보다 한두 번에 깔끔하게 진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게 나누면 수수료와 심리적 피로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시드가 크다면 4분할에서 5분할까지 더 세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금액일수록 분산이 곧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날.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는 날에는 그 어떤 좋은 종목도 매수하지 마세요. 둘째, 지지선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은 경우. 이건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지지선을 종가로 이탈한 상태. 이때는 매수가 아니라 손절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입의 절대 원칙은 지지선 도달이 아니라 재상승, 양봉 확인입니다. 양봉의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분봉으로 정밀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시간대는 오전 11시 무렵 또는 오후 2시 30분. 이유가 가장 안전하며 매수는 반드시 분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가 나쁜 날, 거래량 없는 양봉이 나온 날, 지지선을 이탈한 날은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진입 성공률은 2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챕터에서 다룰 손절과 이절의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진입은 수익을 만들지만 좋은 손절은 계좌를 지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보다 이 챕터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진입은 수익을 만들지만 좋은 손절은 계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파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손절과 이절 라인은 반드시 진입 전에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손절을 어디로 잡을지 고민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는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을 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실 중일 때는 정상적인 판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손절했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할 것 같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못 자르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매수하기 전에 손절가를 종이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자, 그럼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지선 기준.
우리가 매수한 자리의 핵심 지지선, 즉 21선이나 61선 또는 매물대를 종가로 명확하게 이탈하면 손절. 이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전저점 기준. 직전 눌림목의 저점을 깨면 손절. 이건 추세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퍼센트 기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서 무조건 손절. 단타에 가까운 매매라면 마이너스 2%, 스윙이라면 마이너스 5%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지지선 기준과 퍼센트 기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지지선을 깨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3%라면 손절. 지지선은 살아있는데 그냥 출렁이는 거라면 보유. 두 기준이 만나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손익비 개념입니다. 손절을 1로 잡았다면 이절은 최소한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손익비 1대 2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손절을 마이너스 3%로 잡았다면 이절 목표는 플러스 6%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매매 승률이 50%만 나와도 손익비가 1대 2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반대로 손익비가 1대 1이라면 승률이 60%가 넘어도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결국 본전이거나 손해입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 그리고 목표가까지의 거리. 손익비가 1대 2가 안 나온다면 그 매매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좋은 진입이란 결국 손익비가 좋은 진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익절 시나리오입니다. 익절은 단번에 다 파는 것보다 분할로 나누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할 익절 전략은 이렇습니다. 1차 익절은 정고점 부근입니다. 보유 물량의 절반을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절반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손실 없는 무위험 포지션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지고 더 침착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2차 익절은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이란 주가가 올라가면 손절가도 함께 따라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올랐다면 손절가를 매수가 위로 끌어올립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손절가도 또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갑자기 꺾여도 수익은 지키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은 대부분의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 포착 주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걸어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익절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유 종목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2번 이상 머리를 찍는다면 그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굳이 트레일링 스탑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분할 익절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손절과 익절은 반드시 진입 전에 정한다. 손절 라인은 지지선과 퍼센트 기준을 함께 활용한다. 손익비는 최소 1대 2 이상. 익절은 절반은 정고점에서 확정, 나머지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추세를 따라간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매매는 평생 안정될 겁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수부터 매도까지 모든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투자자입니다. 배운 내용들을 시장에 잘 적용해서 홈투하시기 바랍니다.